새벽 5시, 제주도 서귀포시의 펜션 앞마당에서 8살 황금 리트리버인 해피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펜션을 운영하는 김지연은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온순하던 해피가 이렇게 격렬하게 짖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해피가 입에 뭔가를 물고서 필사적으로 지연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피의 입에 물린 그것을 보는 순간 지연은 섬찟한 충격으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것은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힌 편지 봉투였거든요. 해피야, 그게 뭐야? 지연이 후다닥 계단을 뛰어내려가 해피에게 다가갔어요. 해피는 꼬리를 흔들며 편지 봉투를 지연의 발밑에 떨어뜨렸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비에 젖지 않았어요. 마치 방금 전에 누군가 써서 내민 것처럼 말이에요. 봉투 겉면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딸 지연에게. 지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해피야, 이걸 어디서 찾아온 거야? 해피는 답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빨리 열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순간 지연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분명히 어머니의 손글씨였거든요. 5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글씨체요. 지연아, 엄마가 죽기 전에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해피가 엄마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겠지. 해피는 정말 영리하구나. 지연아, 엄마는 너한테 큰 거짓말을 했어. 내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야. 지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아버지라뇨? 어머니는 평생 지연에게 아버지는 지연이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는 살아 계셔. 그리고 너를 찾고 있어. 편지가 지연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지연이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들어올렸어요. 지연아, 엄마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해줘. 내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내 아버지는 유부남이었고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 내가 3살이 될 때까지 우리는 행복했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고 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좋아했지.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 내 아버지에게는 이미 아내와 2 아들이 있었던 거야. 지연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마당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해피가 걱정스럽게 다가와서 지연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너무나 절망적이었어.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고 너는 혼외 자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결단을 내렸어. 아버지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너한테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기로 한 거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지연아, 내 아버지는 엄마를 속인 게 아니었어. 그분도 몰랐던 거야. 사실은 그분의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들이었어. DNA 검사 결과 그분의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지. 그분은 20년 동안 남의 아이를 친자식인 줄 알고 키워왔던 거야. 도저히 믿기지 않는 복잡한 상황 때문에 지연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진실이 밝혀진 건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어. 아버지는 이혼 후 미친 듯이 우리를 찾아다녔어. 엄마한테 전화도 수없이 걸었고 편지도 보냈어. 용서해달라고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엄마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던 거야.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봐 무서웠어. 지연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 숨겼어. 아버지의 편지들도 모두 숨기고 전화도 받지 않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 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지연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가 어리석었던 거지. 그분은 지금도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셔. 지연이네 카페라고 이름도 지으셨대. 35년째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지연은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35년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다니. 그분이 자신을 찾고 계시다는 것도.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후회했어. 이제는 늦었구나 싶었지. 하지만 그때 어린 강아지였던 해피가 우리 집에 왔어. 엄마는 해피한테 부탁했어. 언젠가 엄마가 죽으면 이 편지를 지연이한테 가져다 달라고. 지연이 해피를 바라봤어요. 해피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해피는 정말 영리한 아이야. 사람 말을 다 알아들어. 엄마는 해피한테 이 편지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려줬고 시간이 한참 지난 5년 후에 가져다 달라고 했어. 왜 5년 후냐고? 그 전에는 너한테 너무 큰 충격이 될 것 같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지연아, 사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 내 아버지의 카페 주소를 적어둘 테니 꼭 찾아가 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32 지연이네 카페.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아버지에게는 이제 진짜 딸이 하나 더 있어. 너보다 10살 어린 동생이지. 그 아이 이름은 민지라고 해. 내 아버지가 5년 전 재혼해서 낳은 딸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는 민지에게 항상 언니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 언젠가 만날 나를 기대하면서. 지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있다니. 지연아, 엄마가 35년 동안 숨긴 비밀이 너무 컸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을 때야.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의 전화번호도 적어둘게. 010-3847-2951.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가 저지른 실수를 지연이가 이해해줬으면 해. 우리 지연이 사랑해. 그리고 정말 미안해. 편지의 끝에는 어머니의 서명과 함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PS 해피야, 고마워 약속 지켜줘서. 지연은 편지를 다 읽고 해피를 바라봤어요. 해피야, 너 정말 5년 동안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해피가 꼬리를 흔들며 지연의 손을 핥았어요. 지연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왜 해피가 유독 똑똑했는지, 왜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해피를 특별히 훈련시키셨던 거였어요. 해피야, 편지가 숨겨져 있던 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어. 해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펜션 뒤편으로 뛰어갔어요. 지연도 급히 따라갔습니다. 해피가 멈춘 곳은 펜션 뒤편의 작은 창고였어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가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해피가 창고 한쪽 구석을 향해 짖었어요. 지연이 그곳을 살펴보니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지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상자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모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편지 날짜를 보니 지연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무려 18년간의 편지들이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편지를 꺼내봤어요. 순영아,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쓴다. 벌써 35년이 되어가네. 지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제 어른이 되어서 결혼도 했을까? 나는 여전히 인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혹시 지연이가 찾아올까 해서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기도한다. 오늘은 지연이가 올까 하고. 순영아,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왜 그때 더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을까? 지연이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해하겠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 지연의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뿐만 아니라 사진들도 들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지연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 지연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연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함께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 생일 케이크를 함께 자르는 사진. 내가 정말 아빠랑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사진 뒤편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날짜와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 첫 생일 1983년 3월 15일. 지연이랑 동물원 나들이 1985년 5월. 우리 지연이 첫 걸음마 1983년 12월. 하나하나 보는 사진마다 지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이번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답장이었어요. 편지를 펼치니 어머니의 글씨가 나왔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35년간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내 고집 때문에 당신도 지연이도 모두 아프게 했지.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암이 온몸에 퍼졌거든.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싶었어. 내 마지막 고백이야. 여보, 지연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당신을 많이 닮았어. 따뜻하고 성실하고. 나는 지연이에게 당신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어.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더니 이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졌더라. 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지연이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해피한테 부탁했어. 5년 후에 편지를 전해달라고. 지연은 이 편지가 언제 쓰인 것인지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정확히 한 달 전이었어요. 여보, 나는 죽어서도 편하지 못할 거야.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지만 지연이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지연이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죄가 조금은 덜어질까?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모든 편지를 다 읽은 후에 지연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해피가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연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해피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해피가 지연을 바라보며 작게 끙끙거렸어요. 그 눈빛에는 가봐야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적어준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010-3847-2951. 지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전화를 걸면 35년간의 이별이 끝나는 거예요. 오후 3시. 지연은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해피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벨소리가 울렸어요. 지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여보세요? 낮고 온화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목이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김민석 씨 맞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는 지연이에요.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내 딸 지연이야? 네, 아버지. 지연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내 딸. 정말 내가 맞니? 아버지가 울고 계셨어요. 35년간 기다려온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줄. 뭐라고? 몰랐다고? 어머니가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35년 동안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내 엄마가 그렇게 했구나.
나는 35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진실이 적힌 편지를 남기셨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아버지에게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그렇구나. 내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화나지 않으세요? 35년간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화나다니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어른들의 실수였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연의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어요. 지연아, 혹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정말? 정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제주도로 갈게.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에요. 제가 서울로 갈게요. 아버지 카페로.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해피와 함께 제주공항으로 향했어요. 3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해피야,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너도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해피는 꼬리를 흔들며 지연을 따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연은 계속 긴장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3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리고 새엄마와 동생 민지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시간 후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지연은 택시를 타고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인사동길 32번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동에 가까워질수록 지연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인사동길 32번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카페 간판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지연이네 카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35년간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간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카페 문 앞에서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그때 카페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6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세웠지만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그분이 지연을 보는 순간 지연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카페 문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다가오셨어요. 정말 내 딸이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지연을 꽉 안았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35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저야말로 미안해요. 몰라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카페 안에서 50대 여성과 10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새어머니와 동생 민지였어요. 여보, 정말 지연이야? 새어머니가 반갑게 말했어요. 지연은 어색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새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야, 처음이 아니야. 사진으로는 수없이 봤거든. 내 아버지가 매일 자랑하다시피 했거든. 동생 민지도 쑥스럽게 다가왔어요. 언니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민지야. 내가 너의 언니 지연이야. 와, 정말 언니예요? 아빠가 언니 얘기 자주 해줬어요. 민지의 순수한 반응에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해피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이 아이가 해피구나. 아버지가 해피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해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지연이를 데려다 줘서. 해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더욱 신나게 흔들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벽면 가득히 지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구하신 건지 모를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부터 최근에 저의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 사진들은 어떻게? 지연아, 사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몰래 찍은 거야. 너무 미안하구나. 너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고 싶었거든.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5년간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언니 아빠가 매일 이 사진들 보면서 언니 이야기 해줬어요.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언니가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데 정말 친절하고 손님들이 언니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어.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렀어요.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지연아,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니? 암이었어요. 2019년에 발견됐는데 이미 말기였어요. 6개월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았다면 내 엄마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편지에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쓰셨거든요.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라도 지연이를 만났으니까 다행이야. 순영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피한테 편지를 전하라고 한 것도 저희가 만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지연아, 보여줄 게 있어. 아버지가 카페 사무실에서 큰 상자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야. 너희 어머니가 떠날 때 두고 간 거.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인형들과 장난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연의 눈에 띈 건 작은 다이어리였어요. 이것도 제가 쓴 거예요? 응, 내가 5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야. 지연이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어린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아빠랑 동물원에 갔어요. 기린이 정말 컸어요. 아빠가 아이스크림도 사주셨어요. 행복해요. 아빠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셔서 안 무서웠어요. 아빠 사랑해요. 일기를 읽으면서 지연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 함께 놀던 기억들. 아버지, 저 기억나요. 조금씩 기억나요. 정말?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아버지가 저를 어깨에 태워주시던 것, 잠자리에서 동화책 읽어주시던 것. 맞아. 너 백설공주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지.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신 것도 기억나요. 아버지와 지연이 서로의 기억을 맞춰가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3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밤 아버지 집에서 머물게 된 지연. 해피도 함께 머물렀는데 신기하게도 해피가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집 마당 한쪽을 계속 파려고 하는 거였어요. 해피야, 왜 그래? 지연이 해피를 말렸지만 해피는 계속 그 자리를 파려고 했어요. 혹시 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도 궁금해하셨어요. 결국 아버지와 지연이 함께 그 자리를 파보니 또 다른 상자가 나왔어요. 이것도 어머니가 묻어두신 건가?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35년 동안 지연을 키우며 찍은 모든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이번 편지는 아버지 앞으로 쓰인 것이었어요. 여보, 지연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둘이 만났다는 뜻이겠지. 정말 다행이야. 내가 죽어서도 마음은 편할 것 같아. 여보, 사실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 정말 지연이는 당신을 많이 닮았어. 성격도 습관도 심지어 잠꼬대까지. 35년 동안 지연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당신을 보는 것 같았어. 지연이가 웃을 때마다, 화낼 때마다, 울 때마다 모두 당신 모습이었어. 그래서 더 미안했어. 지연이 때문에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 아버지가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지연이에게는 당신 재능이 고스란히 물려졌어. 당신처럼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도 잘 쳐.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혼자서 터득했어. 핏줄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지연아, 너 기타 칠 줄 아니? 아버지가 놀라서 물어보셨어요. 네, 취미로 조금. 보여줄래? 아버지가 오래된 기타를 가져오셨어요. 지연이 기타를 잡자 자연스럽게 코드를 짚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불러주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거든요. 그 노래.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매일 불러준 자장가야. 정말요? 지연도 신기했어요.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 노래인데 어떻게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35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부르는 노래. 가족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지연은 제주도로 돌아가야 했어요. 펜션 운영 때문에 자리를 오랫동안 비울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지연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서울로 이사 올 생각은 없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지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제주도의 펜션을 포기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아니면 아버지가 가끔 제주도에 놀러 갈게. 그리고 민지도 데려가서 바다 구경도 시켜주고. 좋아요. 언니 펜션에서 놀고 싶어요.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6개월 후 제주도 지연의 펜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펜션 일을 도와주셨거든요. 새어머니와 민지도 함께 와서 가족여행을 즐겼어요. 그리고 펜션 이름도 바뀌었어요. 해피네 가족 펜션. 해피가 가져다준 기적 덕분에 가능했던 이름이었어요. 언니 해피 정말 똑똑해. 민지가 해피를 안으며 말했어요. 해피는 이제 진짜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35년 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였어요. 여보 늦었지만 내가 왔어. 아버지가 어머니 묘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이도 함께 왔어.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지연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버지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엄마가 사랑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리고 동생도 생겼어요. 민지라고 정말 예쁜 애예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다행이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해피도 어머니 묘비 앞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께 약속 지켰어요 라고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지연에게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서울의 카페를 정리하고 제주도로 이사 오신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딸 곁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새어머니와 민지도 함께 제주도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해피네 가족 펜션은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펜션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카페 운영 경험을 살려서 펜션 내 작은 카페를 만드셨어요. 새어머니는 요리를 담당하시고 민지는 어린 손님들과 놀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해피는 펜션의 마스코트가 되어서 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피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펜션 뒷마당에서 또 뭔가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해피야, 이번엔 또 뭐야? 지연이 따라가서 보니 이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어머니가 지연을 위해 사두신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도 있었어요. 지연아, 이 반지는 엄마가 내 결혼식을 위해 준비해 둔 거야.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끼고 다녀. 엄마가 너희 결혼을 축복해 줄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딸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로부터 2년 후, 지연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서울에서 온 손님 중 한 분이었는데 지연의 따뜻한 마음에 반해서 제주도로 이주해 오신 분이었어요. 결혼식 날, 지연은 어머니의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걸었어요. 지연아, 행복해야 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소중한 딸이니까.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결혼식장 한쪽에는 해피가 앉아 있었어요. 새하얀 리본을 목에 두르고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해피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진짜 가족을 찾게 해주셔서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해피네 가족 펜션은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펜션이 되었어요. 진짜 가족이 운영하는 따뜻한 펜션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거든요. 지연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이들은 할아버지인 민석을 정말 좋아했고 이모인 민지와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해피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면 막아서고 밤에 울면 달려가서 달래주고 정말 영리한 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지연이 말했어요. 해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거야. 해피는 지연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당연하지, 가족이니까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작은 동물 친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해피를 통해 전해졌고 그 사랑이 온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35년간의 이별도 거짓말도 오해도 모두 사랑 앞에서는 녹아버렸어요. 여러분도 가족을 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작은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